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거는 최악의 결론이야. 그럼 손자 이 얘기 왜 했을까? 정보를 알아내면 게 중요하다. 알면 막을 수 있나요? 타이슨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왼손으로 잽 2번 넣고 오른손으로 훅 뜯게 막을 수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나 공격 그랬더니 뭐 이렇게 겁을 먹다가 그래서 한 놈 잡아다 목을 쳤더니 용기 백배하고 싸웠다. 이거 정말 역사 모르는 애들이 갖다 써놓은 얘기인데 이거를 또 잘못 배워가지고 옛날에 의병 이런 거 할 때 선비들이 지휘관이 되니까 너 목 쳐갖고 병사들이 그냥 집에 가요. 저런 애 밑에 못 싸워. 그러니까 이런 허황된 일이 되게 많아요. 이래서 실상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안 보고 추상화를 시켜요. 근데 유독 어디가 심하냐? 우리가 좀 심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거를 이렇게 어디다 얘기를 하면 정보를 알아내면 게 중요하다. 자, 또 한 번 여쭤보겠는데 적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알면은 내가 이기기 쉽다. 이거 손자병법 읽어야 알 수 있는 진리입니까? 적과 내가 대치하고 있는데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들어온대. 이거 알고 모르는 거를 손자병법을 알아야 돼요. 누구나 다 알려고 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아주 자주 쓰는 비유인데 알면 막을 수 있나요? 제가 타이슨하고 붙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할아버지 돼서 못 싸우더구만. 전성기 타이슨하고 붙는데 타이슨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왼손으로 잽 2번 넣고 오른손으로 훅 뜯게 막을 수 있어요. 아니면 선동열 씨가 내가 타석에 서 있는데 자 이번에 인코나 높은 짚고 오케이? 칩니까? 못 친다고요. 그러니까 정보만 알면 된다라는 걸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병 셋이 서 있는데 내일 탱크 100대로 밀고 온대요. 3시 30분에 좋아 됐어. 되게 뭐가 돼. 이래서 정보를 안다는 거는 이건 손자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인 것과 전술적인 것을 해서 상대방이 어떤 작전을 쓸지 바보는 이렇게 합니다. 이쪽 길은 험하고 이쪽 길은 편해. 야, 저기 편한 길로 올까? 험한 길로 올까? 에이, 보통은 편한 길로 오겠지. 아니야. 저놈은 야가 쓰니까 내가 아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뒤통수 치는 거 되게 좋아했어. 험한 길로 올 거야. 요게 이제 삼국지 소설에서 하는 방법인데 삼국지는 독자 수준에 맞춘 거예요. 소설은 착지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적이 군량이 얼마냐? 적이 이번 전쟁에 적이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 저분이 사실 우리 땅을 점령하고 이런 관심도 없어. 자기 나라에서 지금 좀 후에 투표가 있는데 멋있는 승리를 거둬가지고 영웅이 돼서 자기가 이거 하고 당선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절대 위험한 짓 안 하겠죠. 아니면 뭔가 화려한 짓을 해가지고 뭔가 신문 기사에 나온 이런 거 좋아하겠죠. 절벽 같은 데 올라서 사진 찍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군량이 어떻게 되고 애들이 수준이 어떻게 되고 우리 수준이 어떻게 이런 걸 봤을 때 쟤는 모험 안 하고 저기서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할 거다. 아니면 요럴 때 야, 내가 너 당선되는 거 도와줄게. 여기 밤에 막 야습하고 깃발 꽂아. 대신에 우리한테 이거 주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흥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싸우지도 않고 졌는데 이길 수도 있고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럴 수도 있고. 너 당선되면 나중에 이거 떼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환경, 목적, 나 이런 걸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바보가 이건 조민이라고 나폴레옹 참모가 했던 말인데 지구전이 좋습니까? 속전속결이 좋습니까? 제일 무식한 소리다. 제가 아예 쉬운 예를 들게요.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축구 시작하면 5분 동안 볼을 돌려요. 탐색전이라고.
그거 안 하면 중개하시는 분부터 해설자까지 아니 저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냐고 막말했겠어요. 히딩크 오더니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탐색전을 안 하냐고 그래.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아까운 시간에 5분 동안 볼 빙글빙글 돌리는 게 도대체 무슨 탐색전이냐. 탐색을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지. 아니 패스도 작전 생각을 갖고 패스를 해야지. 계속 왔다 갔다 해.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 빈틈을 노린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 그게 거기서 효율이 중요해요. 볼을 돌리면서 어떻게든지 빈틈을 만들게 해야지. 큰 돌리다가 쟤네들이 언젠가 구멍이 나오겠지. 그게 어떻게 그 작전이냐 탐색전이냐는 거예요. 전쟁이 그런 거죠. 그래서 조민이가 수비가 좋습니까? 공격이 좋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적군이 식량이 7일치밖에 없어요. 병력은 우리의 10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요새에 들어가서 버티면 쟤는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쟤는 3년을 걸려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먹어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준비를 100년 동안 하고 쳐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전술 예측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했던 말은 지피지기는 전쟁이란 건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건지 알고 해라. 물론 상대방이 아무 생각 없이 쳐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땡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파악해서 나의 전술을 택해야 되는데 맨날 지구전이 좋니 뭐 속공이 좋니 기습을 하지 외복을 하지 이렇게 하면은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다. 근데 이거 제가 사회생활하면 너무 많이 겪었어요. 기업에서 전략 짜거나 어떤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도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정말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아주 뛰어난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조그만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 뭐 학원 경영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봤을 때 정말 황당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매복이 좋은 거야. 속공을 해야 돼. 지구전이 좋은 거야. 이러면서 맨날 싸워요. 그게 어떻게 승부가 나지? 적이 쳐들어왔는데 속공합시다. 매복합시다. 작전상 후퇴합시다. 지구전 합시다. 이게 어느 게 좋냐는 거를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인생을 허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손자의 가장 중요한 건 배경을 보고 그 왜 그걸 선택했는지 보고 그 모든 용어들을 이해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꾸 앉아서 지구전이 좋냐, 속공이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손자가 이 약간의 좀 이게 좀 큰 이론서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헤맬 걸 알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그게 실상을 알라예요. 근데 이거 강의하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놓쳐요. 예를 들면 장수가 뭐 가져야 될 게 뭐냐. 군대 장수가 되려면 지혜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규율도 세워야 되고 뭐 날씨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가 되면 먼저 지형을 파악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지. 너무 중요하죠. 기후를 봐야 된다. 기상을 봐야 된다. 너무 중요하죠. 그 기상 때문에 이기고 진 전투가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죠. 장군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군대가 보급을 잘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규율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 우리나라 옛날에 제일 잘못하는 게 그거예요. 뭐 책 보면 맨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병사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나 공격 그랬더니 뭐 이렇게 겁을 먹다가 그래서 한 놈 잡아다 목을 쳤더니 용기 백배하고 싸웠다. 이거 정말 역사 모르는 애들이 갖다 써놓은 얘기인데 이거를 또 잘못 배워가지고 옛날에 의병 이런 거 할 때 선비들이 지휘관이 되니까 너 목 쳐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사들이 그냥 집에 가요. 저런 애 밑에 못 싸워. 그러니까 이런 허황된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실상을 보라고 그래요. 실상을 봐라. 장군이 용기를 보여야 된다. 보여야죠. 그래서 누가 총알이 날라오는데 탁 성공하신 분도 있고 가신 분도 계세요. 저를 보고 나도 이거 해야지.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실상을 보라는 거야. 그럼 실상이 뭐냐? 일단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나폴레옹 전쟁 이럴 때. 왜냐하면 그때 총 여기서 안 맞거든요. 50m 넘어가서 맞으면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총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한테 공포예요. 정말 총소리 빠바박 나지 보이지도 않게 날라오지. 그리고 지금은 그 연기가 이렇게 나면은 우리 위치가 들키니까 연기가 펄썩펄썩 나면 싫어하지만 옛날에는 연기가 그냥 연막탄 터트린 것처럼 나거든요. 그 처음 본 사람들은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용이 불 뿜는 것처럼 확 하면서 뭐가 나로 사람들 픽픽 쓰러지니. 그런데 알고 보면은 50m 넘어가면은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움찔움찔 하니까 봐라 이러고 있다가 저것들 100m지 봐라 이러다 가까이 오면 야 됐지 봤지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애들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100m 밖에서부터 쏘고 오는 거야. 찬스 지휘관이 딱 나가서 아 저놈들은 나를 못 맞춰. 그러면 애들이 막 쓰는 거야. 저분이 나가 있었는데 총알이 피해갔다. 근데 애들이 50m까지 총도 안 쏘고 딱 가까이 와. 이건 안 되겠네. 그건 딴 방법을 써야 되는데. 또 책으로 읽은 분이 거리는 안 적어놨잖아요. 우리 형님이 이랬대. 나가서 저놈들은 나를 못 으악 하고 가신다고. 이래서 실상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안 보고 추상화를 시켜요. 근데 유독 어디가 심하냐? 우리가 좀 심해요. 이 어느 나라나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적 수준, 전 세계의 교육, 학력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학력 수준에 비해서는 이게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교육 자체가 이거를 이제 성급한 일반화라고 그러는데 실상을 보는 교육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안 받아요. 항상 도학적인 교육, 성리학적인 교육 이렇게 받으니까 부모님께 효도해라. 제가 지금 말 크게 잘못하면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떤 게 효도냐? 이런 거 안 가르치지. 네가 마음이 진실하다면 네가 하는 행동은 다 효야. 이래 버린다고. 그리고는 갑자기 누구는 엉덩이 살을 잘라서 부모님을 매겼네. 손가락을 잘라 피를 냈네. 이거는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타산 정약용이 비판한 거예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면 너무 굶주렸다든가 그랬을 때 그게 먹힐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자식도 하고 자식이 병이 있어갖고 피를 먹였으면 더 빨리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마을에서 효자 만든다고 제이 뽑아가지고 살 이러니까 다산 정약용이 이러지 말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게 무슨 효냐. 네 부모가 자기 아들이 팔다리 자르는 걸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딨냐. 그걸 니들은 효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이게 실상을 알라는 게 아마 어떤 누군가가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걸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거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하게 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야 애들이 거기에 맞춰서 알맞은 효도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무조건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 말인지 플라톤 말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 민주주의가 최악의 정체라고 그랬어요. 그럼 또 막 어떤 분이 흥분해가지고 당신 독재하자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 민주주의하고 지금 우리 민주주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배경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투표는 하지. 투표한다는 비슷한 거 빼놓고는요. 투표도 방식이 다르지만 사실은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왜 어떤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민주주의가 최악이라고 했냐를 가만히 찾아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정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도쿄 대공습이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사실 그게 핵폭탄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지금까지도 가장 잘못된 폭격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사는 야 그렇게 야만적인 짓을 했구나 라고 비평하는 게 역사가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그때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옳다고 믿었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제가 악마라서 그래. 저 나라가 악마라서 그래. 저 이념이 악마라서 그래. 나는 안 그래.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느냐는 거를 배우는 게 역사예요. 손자병법은 그거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통용이 되고 있는 거죠. 다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또 반대로 해가지고 손자병법이 했던 이야기를 내 거에다 그냥 맞춰서 막 써먹는 거예요. 오늘의 그 주제가 그건데 왜 인간의 본성과 사회 국가의 본성을 가지고 한 얘기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데 그 말을 지금 나한테 딱 써먹는 거죠. 고전의 의미는 내 거에다 그냥 맞춰서 해석하면 또 안 돼요. 요즘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한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근데 이게 핫한 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2017년에 제가 그리스 갔다가 뉴욕타임즈 직원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뭐 그냥 뉴욕타임즈니까 벌써 트럼프 안 좋아할 게 뻔하잖아. 대놓고 막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왜 저런 인간이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긴 좀 특이하긴 하죠. 뭐 그러면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시대가 변화되는 것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온 것이냐. 즉 지금 벌어지는 현상의 주인공이 트럼프냐, 시대냐, 역사냐. 여러분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트럼프가 워낙 개성이 강하고 특이하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많은 개성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흐름 자체는 트럼프 개인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민주당이 대통령이 됐어도 관세 정책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중 정책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주한미군 문제도 그렇고 나토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그렇고 뭐 민주당 대통령이 됐다고 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이전대로 행복하게 살자. 이러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는 거는 트럼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변하는 시대의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트럼프의 개성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죠. 이게 지금 21세기의 시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20세기 끝날 때 이제는 벌써 20년 지나 기억도 못 하실 텐데 뭐 이제 뉴 밀레니엄 그러면서 핑크빛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뽑아냈어요. 그 중에 가장 히트가 세 가지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민주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글로벌 체제라는 것이 이것도 보면은 서로 교류를 하면서 뭐 경제 교류를 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막 무리하게 뭐 우리는 관세 100%, 니네는 받지 마. 뭐 이런 식의 엉터리는 이제 하지 않고 훨씬 국제 관계가 합리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런 거는 더더욱이 없을 것이다. 왜? 이게 앞으로 국제 관계도 이렇게 말로 하지 주먹으로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래서 핑크빛 꿈을 꿨죠. 근데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 깨졌다고요. 제가 역사를 보면요. 모든 기억은 한 세대까지예요. 부모님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식은 자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는 정말 엄청나게 절약하고 살았는데 우리 아들, 딸도 그러겠지.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선택의 동물이에요. 어떤 법이든 어떤 제도든 어떤 관습이든 절대적으로 좋은 게 없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불편해도 참는 건 이유가 있어 참는 겁니다. 20세기 말에 만들어놓은 모든 체제는 전 세계대전을 겪고 만든 거예요. 근데 아들, 딸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참전용사 아무도 안 살아있어. 아들, 딸들이 보니까 이걸 왜 이러고 살아?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형식화시켜서 이해하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사실은 이 실상을 본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피지기하고 분석하고 원인과 결과를 하는 이 사고 과정인데 이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저분이 왜 성공하셨습니까?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서 성공하셨습니다. 내가 알기로 유명한 저기 식당이나 카페 중에 그냥 콘크리트로 노출해가지고 뭐 그냥
창고 같은데 세계적으로 된 데도 있어요. 그럼 그건 왜 성공했어요? 아, 그건 날 것을 보여줘서 그랬대. 어느 게 맞는 말이에요? 그냥 맨날 싸우는 거야. 실상을 못 보는 거야. 왜 저게 저기서 성공했는지, 여기선 인텔을 잘해서 왜 성공했는지 이건 안 보고 갖다 붙이니까 세상의 모든 말이 다 충돌하는 거죠. 손자병법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걸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요령이 제가 말씀드린 시대적 배경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 배경 속에서 이러이러한 교훈을 했구나라는 걸 찾아가서 그 다음에 우리를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목적이고 인문학의 목적이지 좋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절대로 인문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인문학 교육이 참 많은데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좋은 말을 뽑아서 무차별하게 실상을 빼고 접근하고 아니면 우리 현실에 우리가 느끼는 것에 아무거나 갖다 집어껴가지고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틀린다는 거예요. 인문학은 과거를 배워서 재현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분석해서 적용, 그게 창이에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창인 거죠. 이게 손자가 말했던 방법이고 그랬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 쓴 병서가 지금까지 최첨단 날아다니는 시대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연구되고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